아마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어제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가 장중에 우크라이나 30일 휴전한 합의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양봉을 오랜만에 한번 천년 만에 한번 이렇게 보여줬는데 장 막판에 다시 트럼프가 나와서 증시를 음봉으로 마무리시켜줬다. 그래도 트럼프가 언젠가는 증시를 부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은 생각은 확실하게 트럼프는 증시를 부양해 줄 생각이 없다. 결국에는 얕은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진짜 깊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이코패스다.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다. 증시는 하방의 추세이며 당분간도 계속적으로 하방의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까지 증시를 하방으로 계속 밀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현금을 아끼고 있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큰 비중의 매수는 좀 위험한 순간이다. 공포지수는 16, 최근에 한 14까지도 보여주더니 약간 오른 16이죠. 푸덴코옵션.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푸덴코옵션이 약간씩 좀 내리고 있다. 내렸다가 뭐 다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이틀간 조금 푸시 비율이 줄면서 내리고 있다. 세력이 풋을 약간의 분할 익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쫄리겠죠. 풋으로 언제까지 먹을 순 없으니까. 오늘 밤 이번 주에 최대 이슈 CPI가 발표가 되는데 노무라의 예상치는 컨센과 똑같은 코어 CPI, MOM 0.3, 인베스팅의 예상치를 보면은 역시나 0.3, 코어 CPI, YOI는 3.2, 이전은 3.3이었는데 3.2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물가의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었다. 예보대로 나온다면요. 이것은 명확하게 증시에 대해서 호재입니다. 이렇게 예보와 실제와 똑같이 나온다면요. 이렇게 나오면은 증시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중에 또 트럼프가 나와서 다시 증시를 음전을 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조금 오를만 하면 트럼프가 나와서 음전을 시켜버리는 미친 장.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참 정정하셔. 참 건강해.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나 봅니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맨날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본받을 만하고요. 진짜 좀 너무 건강하셔. 오늘의 일정은 CPI, 그리고 내일은 PPI, 그리고 14일은 미국 3월 소비자 신뢰지수.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정이고요. 미국의 셧다운 이슈도 있죠. 나스닥 QQQ 차트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방의 추세, 빨간색 채널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201선 무너지고 224일선 무너지고 말씀드렸죠. 무너지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그냥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릴 때 내리더라도 끝없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22년 하락장 때도 그렇고 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그랬고 내리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내린다. 이렇게 원웨이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원웨이로 이렇게 쭉 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기술적 반등은 과연 언제쯤 일어날까라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직전 강한 매물대가 있는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 공교롭게도 이 빨간색 선은 22년 하락장의 1파 첫 번째 하락파의 구간 QQQ 기준으로 450 고점 대비 약 한 17% 정도.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내리면 당연히 안 되겠으나 이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내린다. 현재 기준으로 약 한 5% 정도 추가적으로 내린다. 그러면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의 끝은 200일선 정도.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 만약에 나스닥이 내린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7, 8%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마저도 깨진다. 그러면 18년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하락폭이었던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QQQ 기준 413. 그러니까 우리의 매수 계획은 진짜 좀 참다가 여기까지 내렸다 하면은 1차 매수 깨고 여기까지 또 내렸다 하면은 2차 매수를 하고 기다린다. 물론 여기까지 안 내리는 게 최선의 경우의 수나 만약에 여기까지도 내린다. 그러면은 매수를 저는 받아볼 겁니다. 안 내리고 가면 더 좋고요. 물량을 아직 전량 손절하진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로 봤을 때 적어도 1파 하락폭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7% 정도의 1파 하락이 끝났고 18년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하락폭이었던 한 25% 정도 여기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 공교롭게도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지난 과거에 강한 매물대가 형성된 부근.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존버의 단가는 아니다. 기술적 반등이 오면은 여기서 담았던 물량은 매도를 고려해봐야 된다.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끝없이 미친 듯이 원웨이로 내리는 하락장은 지난 코로나 이때밖에 없었다. 코로나 때는 고점 대비 30% 원웨이로 내렸죠. 그런데 지금이 뭐 코로나입니까? 건강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라 트럼프 경기 침체의 기간이다.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리면 쫄지 말고 베팅을 해봐야 된다. 그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루하루 먹는 데일리 소액 단타 정도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도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데 반도체는 하락의 차트다. 전저점을 이탈했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차트다. 반도체는 일시적인 반등이 와서
파란색 선을 터치하는 반등이 어쩌면 마지막 탈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량을 반드시 줄여야 된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종 지지선마저도 이탈했죠. 201선 이탈하고 224일선도 이탈했고요. 현재 테슬라는 명확히 보면은 바닥이 없다. 근데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테슬라가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TSLL로 한 10% 정도의 수익을 좀 단타 매매로 챙겼습니다. 우리가 좀 쳐맞을 때는 쳐맞더라도 우리가 계좌가 뭐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좌가 좀 몇 개 있잖아요, 다들. 다른 계좌로 참을 수 없이 내렸을 때는 단기 매수로, 단타 매수로라도 기술적 반등을 먹는 매매를 하면서 소액이라도 수익을 챙기면서 쳐맞아야 된다. 마냥 쳐맞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당연히 100% 예상을 할 수는 없죠. 어떻게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구간을 어렴풋하게나마 예측을 하고 단타에 임하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테슬라 쇼 TSLG의 어제의 상황입니다. RSI 82고요. 장대 양봉이 솟아서 그 다음날은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볼린저 밴드 위에 캔들이 떠서 시작하는 볼린저 밴드 둥둥이 시작되게 되죠. 아무리 테슬라가 하방이고 숏이 미친 듯이 오른다 하더라도 하동을 그리면서 오르기 때문에 테슬라 숏이 오르는 도중이라도 일시적으로 내릴 때가 있다. 그것이 볼린저 밴드 둥둥의 자리. 장 마감 기준으로 그저께 테슬라 숏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었다. 그래서 저는 TSLL에 이것은 단타 매매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TSLG는 어제 장 초반에 급락을 한번 보여줬고요. TSLG의 3분봉입니다. 급락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와리가리 치다가 결국에는 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으나 저 같은 경우는 TSLG의 분봉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TSLL 테슬라 롱 2배를 거의 최고점에 익절을 하였죠. 멤버십 여러분들께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렸고요. 이것이 그래도 멤버십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생각해요.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오면은 단타라도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테슬라의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은 솔직히 뭐 바닥이 없다. 급락을 하다가 각도를 더 가파르게 돌려서 두 번째 급락을 하고 있다. 일봉의 RSI는 21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어제 반등을 해준 거고요. 주봉의 RSI는 35까지 진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의 스토캐스틱도 과매도권에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주봉의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는 과매도다. 23년에는 연초에 한 번 왔었고 연말에 한 번 왔었고 24년에는 연초에 역시 한 번 왔었고 25년에는 역시 연초에 또 한 번 오고 있습니다. 22년에는 뭐 하락장이었으니까 3번까지도 왔었고 그런데 22년의 그 하락장 때도 스토캐스틱의 주봉의 과매도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은 한 번 왔었다. 물론 반등을 주고 더 저점을 내리는 파동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주봉의 스토캐스틱은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올 수 있으니 그래도 조금 잡아봐야 되는 구간은 맞다. 아무리 테슬라가 끝없이 내릴 거라는 미래의 결과가 정해져 있더라도 주봉의 스토캐스틱의 과매도는 확실한 과매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올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현재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은데 매도를 하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이럴 때는 좀 더 버티다가 다른 계좌로 단타라도 치면서 해칭하는 전략을 쓰시면서 좀 버티다가 기술적인 반등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나스닥을 잡아봐야 될 때는 이 하락폭, 이 하락의 채널, 급격한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라도 좀 벗어난 후에 매수를 해보거나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다가 정말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현재의 최선의 대응이에요. 저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저점은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이죠. 더 시저스 멤버십에 구창님, 펠님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모습 감사드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UDT 멤버십에서 계속적으로 좀 국장 단타에 좀 다시 한번 복귀를 해서 얕은 수익을 조금 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장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국장의 유저들이 작년에 미장으로 엄청나게 넘어왔어요. 미장이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과 함께. 그런데 이제 국장의 유저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 국장의 유저들의 어떤 운명, 불운한 운명. 국장을 버리고 미장으로 넘어오니까 국장이 오른다. 개미가 몰리는 곳에 세력들은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어쩌면 올해는 국장이 미장의 수익률을 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요. 놀랍게도 25년의 더 시저의 국장 계좌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괜찮은 수익원이다. UDT 멤버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교 멤버십 분들은 좀 저와 함께 힘듦을 견디고 계시고요. 그래도 올해가 하락장이 아니라면
사실상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하락장을 보내버리는 대통령은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는 좀 쉽지 않다. 트럼프가 요즘에 하는 행보는 약간 사이코패스 같긴 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하락장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니 아예 없었다. 보통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하락장이 왔다. 경기 침체라고 모두가 떠들 때는 사실상의 경기 침체는 아니다. 모두가 경기 침체라고 떠들고 뭔가 안심이 될 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것을 벗어났나. 그때 경기 침체가 왔다. 항상 아무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경기 침체가 왔다. 현재는 트럼프가 만든 경기 침체다. 아직은 아니라고 믿고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은 하고 마음의 각오는 해두셔야죠. 계속적으로 멤버십에는 대비를 하고 있고요. 시드를 계속적으로 아끼라고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고요. 큰 매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의 그 하락폭이 온다면 어쩔 수 없죠. 대응을 해야죠. 시드를 쓸 예정입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바람은 늘 불어오고 태풍도 몰아친다. 이때 나무는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더 깊이 불이 내려 스스로를 견딜 뿐. 좀만 더 견뎌봅시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밤 CPI 잘 나오고 트럼프가 나와서 다시 또 상승분을 그대로 또 반납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내릴 땐 내리더라도 그 내림의 1파 하락분은 끝까지 내리지 못한다. 모두 힘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